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주식시장에 중요한 금융지표 두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요. 바로 장단기 금리차, 미국의 10년 금리와 그리고 단기물 금리 차이, 이 스프레드 지표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가 주식시장의 중요한 지표로, 금융지표로 활용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추이가 최근 들어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월 이후부터 해서 부담스러운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그 방향이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점에 대해서 긍정론과 부정론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긍정론과 부정론 중에서 어느 것을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자,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 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자, 두 가지 장단기 금리 차가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의 스프레드입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장기국채와 2년물 단기국채 금리 간의 차이. 이것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자,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 추이가 점점 축소되어 가는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장단기 스프레드도 거의 한 뭐 10bp 부근까지도 축소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중에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어요. 올해 봄에. 자,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2년물에 비해서 훨씬 짧은 그 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단기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보다 더 높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자, 이제부터는 아비규환이다. 이제는 아마겟돈이 열렸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봄에. 자, 그러면서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뉴스 매체에서는 자, 10년물과 3개월물의 스프레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논조가 자, 어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 직전 작년까지만 해도 10년물과 2년물을 중요하게 봤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10년물과 3개월물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금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당장에 보더라도 3개월 물을 단기 채권으로 잡을 때는 이 노이즈가 정말 심합니다. 자, 2년 물로 스프레드를 잡을 때보다 노이즈가 더 심하다라는 것을 화면상에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을 볼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긍정론이든 부정론이든 어느 쪽을 보든 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해서 바로 폭탄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증시 토크에서 작년 내내 여러 번 강조드렸고 올해도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더라도요, 폭탄이 터지는 시기가 2년이나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요, 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 때문에 터진 건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요 이슈를 보실 때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자,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자, 역전될 줄 알았는데 턴 어라운드 됐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아주 강하게 턴어라운드 된 것은 아닙니다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달러 인덱스 추이를 중요하게
금융시장을 분석할 때 참고하곤 하죠. 자, 달러 인덱스는 미국과 교역을 하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격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머징 증시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머징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파란색으로 블록을 쳐놨는데요. 자, 이 시기가 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 달러 약세가 심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자, 요 시기 때, 생각보다 매우 가파르게, 달러 인덱스가 추락을 했는데요. 자, 이 시기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오버랩 해가지고, 요 위에 필름 얹듯이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자, 얹어 봤더니, 어떻게 보이십니까? 달러 인덱스가 추락할 때, 한국 증시가, 이건 퀀텀 점프, 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레벨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80년대 중후반 달러 인덱스 하락할 때 한국 증시 퀀텀 점프,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달러 인덱스 하락할 때 한국 증시 퀀텀 점프,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 추이가요, 자, 2010년대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가 자, 2017년에 잠시 하락 추세, 2018년 상승 추세, 이렇게 이어졌었습니다. 자, 이런 추이를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15년 이후, 꾸준히,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상승세가 있었죠. 달러 인덱스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7년과 18년에 하락세를 보였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8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에 종합주가 지수와 오버랩 한 것처럼, 자, 이 시기도 달러 인덱스와 종합주가 지수를 오버랩 하겠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듯 해서 여기 화살표를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글뱅글뱅글 사라져라. 이렇게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눈에 보이시죠? 달러 인덱스가 전반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한국 증시가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가, 자,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를 걷던 2017년, 요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봄부터 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니까 한국 종합주가 지수가 무거운 흐름이 제법 긴 기간 지속되었죠. 자,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난 한 주를 겪으면서 추세가 변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가 확실히 하락 추세로 돌아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 달러 인덱스 추세가 기세가 꺾인다면 한국 증시는 지난 1년 반 정도에 걸친 부담스러운 장세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기도 하고, 부정론자들이 볼 때는 저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또다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한국 증시엔 부담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미국 장단기 스프레드, 그리고 달러 인덱스 요 관점에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자, 긍정론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로 꺾이면서 한국 증시가 이제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로 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 기대감 속에서 매수세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부정론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긍정론자 입장에서는 10년물과 2년물을
보면서 스프레드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부정론자 입장에서는 10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이 돼서 이제는 아마겟돈으로 가는, 아비규환으로 가는 그 길에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든 달러 인덱스든, 자, 저 두 가지 기준들이 한국 증시에 부담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 장단기 금리차가, 작년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차 요 하나만으로도 악재였죠.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단기 금리차 추이가 일단은 숨고르기 양상으로 돌아갔어요.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지다 샥 고개 들었지 않습니까? 하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증시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죠. 일주일 사이에 고개를 숙이면서 추세를 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시장의 부담이 수그러들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의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아마 이게 갑자기 확 벌어지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지지 부진하면서 더 이상 축소 내지는 역전되지 않는다면 90년대 중후반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주의가 지난 한 주 동안 추세를 꺾었는데, 이게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이어져서 아예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크게 바뀔 개연성도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에서는요, 장단기 금리차, 달러 인덱스 추이의 변화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긍정론과 부정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일단은 짐을 줄여주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 자, 영상에 대해서는 항상 칼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상세 보기 보시면 칼럼 링크도 있으니까요. 자, 이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오늘 증시 토크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